마십시오. 그 술에 독이 섞였습니다. 사내가 술잔을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넘기려는 찰나 아이가 몸을 날렸다. 검은 구정물이 사내의 가슴을 강타했다. 와장창 술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새벽 장터의 찬바람 사이로 비릿한 버섯독 향기가 퍼졌다. 주막의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다. 하인들이 즉시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채 진흙탕에 내동댕이 쳤다. 생선 장수가 시퍼런 칼을 쥔 채 달려왔다. 바닥에 짓눌린 아이는 고개를 비틀어 깨진 사발 조각을 노려보았다. 붉은 도끼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무례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니 판단은 늘 늦는 법이다. 순간의 무례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 아이의 편에 서겠소? 좋아요로 그 답을 보여주시오. 거친 새끼줄이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파고들었다. 장터에서 닭을 묶을 때나 쓰는 억센 지풀이었다. 하인들이 아이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꺾자 여린 살가죽이 쓸려 붉은 피가 맺히고 살이 부어올랐다.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 대신 짧은 신음을 삼켰다. 회색 옷을 입은 사내는 흙탕물에 젖은 도포 자락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바닥에 꿀린 동자승의 정수리를 멸시하듯 내리찍었다. 어느새 장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아이를 애워쌌다. 둥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벽은 곧 벗어날 수 없는 비난의 감옥이 되었다. 사방에서 손가락질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약방 주인이 소란을 듣고 문을 반쯤 열어 상황을 예의 주시했으나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다. 그때 푸른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이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가 임시 재판석이 된 주막 평상을 주먹으로 거칠게 내리쳤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에 좌중이 숨을 죽였다. 어린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폐악을! 이장의 호통과 함께 누군가의 발길질에 아이의 바구니가 힘없이 엎어졌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험한 산을 타 캐온 귀한 산나물이 검은 진흙탕에 처박혔다. 거친 흙발에 지시겨진 나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흙반죽이 되었다. 아이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소매 안쪽을 필사적으로 감싸 쥐었다. 해독 약초가 든 주머니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다. 군중 속에서 미친 중 불경한 놈이라는 낙인이 빗발쳤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혼란 틈에 누군가의 발이 바닥에 뒹굴던 깨진 사발 조각을 무심코 툭 찼다. 독이 묻은 유일한 증거가 깊은 흙더미 속으로 파묻혀 사라졌다. 사내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작게 헛기침을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극심한 분노 탓이라 여겼으나 실은 단 한 모금의 치명적인 독이 식도를 타고 심장으로 기어오르는 신호였다. 사내의 몸에 독이 완전히 퍼지기 전 과연 이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장터 한복판 이장의 호통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억센 손길에 의해 강제로 무릎이 꿇린 아이는 거친 바닥의 냉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쳐들었다. 주변 생선 좌판에서 풍기는 비릿한 내음과 주막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숯 연기가 뒤섞여 진동했다. 그 역한 냄새가 공기 중에 흩어진 독의 미미한 쓴 향기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렸다. 유일한 증거가 냄새 속에 묻히고 있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회색 옷을 입은 사내 쪽으로 고개를 비틀었다. 사내의 호흡이 톱질하듯 거칠어지고 창백한 임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독기운이 명치 끝을 타고 오르는 명백한 징조였다. 이장은 사내의 안색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고 혀를 찼다. 천한 것에 해괴한 행패에 귀한 분이 놀라 탈이 났다고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장의 눈짓에 덩치 큰 하인이 아이의 멱살을 짐승 가죽 다루듯 거칠게 낚아채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아이의 두 발이 땅에서 떠올라 힘없이 버둥거렸다. 숨통이 조여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이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 기이할 정도로 흔들림 없는 눈동자의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약방 주인이 슬그머니 인파를 헤치고 나와 지늘게 박힌 깨진 사발 조각을 몰래 집어 들려 했다. 잔존한 냄새를 맡아보려는 찰나였다. 쫙 하는 파열음과 함께 이장의 합죽선이 아이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더러운 물로 구원이라니 말장난으로 매를 벌 셈이냐. 아이는 터진 입술을 꽉 깨물며 핏발 선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았다. 사내의 입술이 핏기를 잃고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저잣거리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엉터리 재판이 되어 진실을 압도했다. 아이가 목이 찢어져라 외쳤다. 지금이라도 땀을 내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장의 부채가 다시 허공을 갈랐고 아이의 눈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사내를 향해 있었다. 이곳에서 관하로 끌려가면 사내는 죽고 아이는 잠수당한다. 컥, 컥. 사내가 탁자를 짚고 비틀거리며 짐승 같은 숨을 토해냈다. 그 소리는 마치 녹슨 톱이 뼈를 긁는 듯 끔찍했다.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부축하려 했으나 사내는 허공을 휘젓듯 떨리는 손을 거세게 내저어 그들을 뿌리쳤다.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휘청일 때마다 장터의 흙먼지가 풀썩이며 일어났다.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아수라장이 된 군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사내의 파랗게 질려가는 입술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저놈이 요술을 부린 게 분명해.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다니. 광기의 찬 고함이 장터를 뒤덮었다. 그 소란 뒤편에서 인파에 밀려난 약방 주인이 흙바닥에 떨어진 깨진 사발 조각 하나를 몰래 주워 코에 갖다 대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비릿한 아몬드 향. 주인의 눈이 크게 떠지며 멈칫했으나 나서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이장이 거친 손길로 아이를 질질 끌고 가 장터 한가운데 선 느티나무 기둥에 밀어붙였다. 굵은 동아줄이 아이의 가슴과 나무 기둥을 휘감아 숨 쉴 틈도 없이 단단히 매듭지어졌다. 북 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승복 어깨 부분이 찢겨 나갔다. 드러난 앙상한 어깨 위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려왔다. 사내의 눈앞은 이미 잿빛 안개가 낀 듯 급격히 흐려지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물에 젖은 붓글씨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빙글빙글 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었다. 맹독이 혈관을 타고 차가운 뱀처럼 꿈틀대며 심장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어오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아이는 마음속으로 스승이 일러준 부동심을 필사적으로 되뇌며 차오르는 공포를 눌러 삼켰다. 밧줄에 쓸린 팔목이 불에 데인 듯 쓰라렸지만 고통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요술이 아니라 독입니다. 제발 제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진실은 비명보다 처절했다. 내 사내의 입술은 이제 핏기를 완전히 잃고 검푸른 죽음의 색을 띠고 있었다. 아이의 오른쪽 소매 안쪽 밧줄에 짓눌린 주머니 속에 유일한 희망인 해독제가 들어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기운은 사내의 목까지 차올랐다. 과연 아이는 묶인 몸으로 저 소매 속의 생명줄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쿵! 육중한 소리가 대지를 울렸다. 버티고 서 있던 사내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거품 문잎이 흙바닥에 처박혔다. 찰나의 정적 뒤 시장통을 찢어 발기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여인들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사내들은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이장이 핏발선 눈으로 묶여있는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억센 발길질이 아이의 명치를 가격했다.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흙바닥을 굴렀다. 이장의 눈에는 이성이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찢어 죽일 듯 살기가 등등했다. 곁에 있던 덩치 큰 하인이 쓰러진 아이의 몸을 짐승 다루듯 뒤지기 시작했다. 거친 손길이 아이의 해진 승복 소매 안쪽을 파고들었다. 이게 무엇이냐? 하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붉은색 낡은 주머니였다.
하인이 거칠게 낚아채자 끈이 풀리며 고운 가루가 허공에 확 흩뿌려졌다. 매캐하고 알싸한 향기가 순식간에 코를 찔렀다. 주막 평상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붉은 가루가 햇살을 받아 피보라처럼 흩날렸다. 독에 대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명백한 살인의 증거로 보였다. 이 가루로 나으리를 해하려 했구나. 장터는 분노로 들끓었다. 독가루다.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해라. 고함이 빗발쳤다. 아이는 흙먼지 속에서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몸부림쳤다. 약방 주인이 무언가 눈치챈 듯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튀어나오려 했으나 성난 군중의 어깨에 밀려 나동그라졌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가루를 유심히 보았지만 광기에 휩싸인 장터에서 그의 시선은 힘을 잃었다. 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검푸른 입술 사이로 허연 거품이 개거품처럼 끓어올랐다. 숨 넘어가는 소리가 꺽꺽거리며 새어나왔다.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렀다. 이장이 바닥에 떨어진 가루 주머니를 낚아챘다. 그의 시선이 주막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로 향했다. 흉물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고 놈을 단죄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저것이 타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아이는 밧줄에 묶인 몸을 벌레처럼 꿈틀거려 필사적으로 이장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것은 독이 아니라 살리는 약입니다. 태우면 안 됩니다. 처절한 외침은 화염 앞에 하루살이처럼 위태로웠다. 공중에 흩날리는 매운 향의 가루가 사내의 입가에서 풍기는 독버섯의 비릿한 냄새를 중화시키며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생명을 살릴 유일한 열쇠가 파괴되기 직전이었다. 사내의 눈동자가 뒤집히기 직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가루가 불 속으로 사라지면 사내는 죽고 아이는 영원히 살인자가 된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이의 목을 바짝 조여왔다. 타오르는 아궁이 불길 위로 붉은 주머니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찰나의 순간 마른 손 하나가 독사처럼 튀어나와 이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억센 악력이 뼈를 으스러뜨릴 듯 파고들었다. 멈추시오. 이장이 헛바람을 들이키며 고개를 돌렸다. 약방 주인이었다. 늘 구석에서 기침이나 하던 유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기백이 서려 있었다. 이장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주인은 거칠게 주머니를 빼앗아 자신의 손바닥에 내용물을 쏟아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것은 핏빛 독가루가 아니었다. 그것은 잘 말려 빻아낸 짙은 초록색 가루였다. 코끝을 톡 쏘는 알싸한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의 냄새가 아니었다. 생명을 살리는 숲의 향기였다. 주인은 망설임 없이 손바닥 위에 초록색 가루를 혀끝에 갖다 대었다. 구경꾼들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미쳤소? 그게 독이면 어쩌려고? 이장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은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다. 혀끝에 닿는 순간 강렬한 쓴맛이 입안 전체로 퍼져나갔다. 뒤이어 혀뿌리를 조여오는 떫은 맛. 그것은 독버섯의 마비 성분을 중화시키는 강력한 약초. 바로 지치 이피의 맛이었다. 주인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번쩍 눈이 떠졌다. 확신에 찬 눈동자가 결박된 아이를 향했다. 아이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살리는 약이었다. 이건 독이 아니요. 산에서 나는 귀한 해독 잎이요. 군중이 술렁거렸다. 반전된 분위기에 이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약방 영감,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낚구려. 저 더러운 중놈 편을 드는 게요. 그때였다. 흙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더니 끄르륵 하는 짐승 소리를 토해냈다. 사내의 얼굴은 이제 흙빛을 넘어 숯덩이처럼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죽어들어갔고 흰자위만 뒤집힌 눈에서는 생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숨통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주인이 다급하게 사내의 맥을 짚었다. 맥박이 신라처럼 가늘었다. 더 지체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 주인이 고개를 쳐들고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물, 그리고 숯불, 당장 가져오라. 하인들이 멍하니 서 있자 주인이 다시 한번 바닥을 내리쳤다. 지금 당장 땀으로 독을 빼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하인들이 허둥지둥 우물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장이 길을 막아서려 했으나 주인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촌장의 권위보다 의원의 진단이 더 무거운 법이다. 느티나무 기둥에 묶인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주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장터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믿음의 눈빛이었다. 아이의 눈망울에 고여있던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안도감이 차올랐다. 주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곁에 서 있던 하인에게 턱짓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저 아이의 결박을 풀어라. 하인이 쭈뼛거리며 이장의 눈치를 살폈다. 이장은 입술을 깨물며 부채만 꽉 쥐고 있을 뿐 차마 반대하지 못했다. 사내가 죽으면 그 책임은 독을 방치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인의 떨리는 손이 아이를 옥죄던 밧줄 매듭으로 향했다. 그 순간 사내의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뚝 끊겼다. 가슴에 들썩임이 멈췄다. 정막이 장터를 덮쳤다. 생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는 찰나였다. 서걱,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굵은 동아줄이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이장의 눈치를 보던 하인 하나가 더는 참지 못하고 품속의 단도를 꺼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억압에서 풀려난 아이의 몸이 짐짝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오랫동안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을 잃은 다리가 제멋대로 꺾였다. 살가죽이 벗겨진 손목에서는 붉은 진물이 배어 나왔다. 하지만 아이는 비명조차 지를 새가 없었다. 흙바닥을 기어가듯 비틀거리며 일어선 아이가 우물개 놓인 투박한 질그릇을 낚아챘다. 덜덜 떨리는 손이 시냇물을 퍼 올렸다. 맑은 물이 그릇의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넘쳐 아이의 흙투성이 손등을 적셨다. 그 차가운 감촉만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 사이 약방 주인이 익숙한 솜씨로 화로에 숯불을 피워 올렸다. 부시돌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티가 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이 검은 숯을 집어삼켰다. 주인이 그 위에 아이가 가져온 질그릇을 쾅 소리나게 얹었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도 이장은 뒷짐을 진 채 뱀 같은 눈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사내가 죽었을 경우를 대비한 셈법으로 분주했다. 모든 책임은 저 미천한 동자승과 주제넘게 나선 약방 주인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었다. 살리면 본전이요 죽으면 화근을 제거하는 일이니 그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도박이었다. 물이 미지근하게 데워지기도 전이었다. 아이가 품에서 되찾은 붉은 주머니를 열었다. 지식여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 귀한 가루가 허공에 흩날릴 뻔했다. 아이는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스승이 일러준 정확한 분량의 초록색 가루가 끓기 시작하는 물 위로 떨어졌다. 치익! 가루가 물에 닿자마자 하얀 김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동시에 코끝을 쏘는 듯한 강렬하고 매운 향기가 장터를 뒤덮었다. 그것은 고소한 음식의 냄새도 향긋한 꽃의 향기도 아니었다. 마치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날카롭고 비릿한 약초의 냄새였다. 구경꾼들이 기괴한 향기에 놀라 뒷걸음질 치며 옷소매로 코를 틀어막았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으나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과 사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명하던 물이 서서히 짙은 푸른색으로 변해갔다. 깊은 산속 독사가 품은 도끼처럼 혹은 새벽녘의 차가운 밤하늘처럼 기묘한 쪽빛이었다.
아이는 곁에 굴러다니는 대나무 가지를 주워 질그릇 안을 빠르게 저었다. 휙휙 물을 가르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물은 검푸르게 변하며 걸쭉해졌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기보다 저주를 위한 독극물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눈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저 시퍼런 물을 정말 사람에게 먹인단 말인가. 바닥에 누운 사내의 상태는 총악을 다투고 있었다. 핏기가 사라진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발 끝부터 시작된 죽음의 냉기가 허벅지와 팔뚝까지 타고 올라왔다. 가늘게 이어지던 숨소리마저 뚝 끊길 듯 위태로웠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내의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졌다. 약방 주인이 사내의 가슴에 귀를 대보더니 다급하게 아이를 돌아보았다. 주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장이 참지 못하고 한 발짝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잘못되면 내 놈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서슬퍼런 협박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이장의 호통도 사람들의 비난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끓어오르는 약물의 거품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스승님께 배운 대로 제발 늦지 않기를. 숯불은 맹렬하게 타오르는데 야속한 물은 아직 펄펄 끓지 않았다. 푸른 약물 위로 작은 기포만 보글거릴 뿐이었다. 사내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다. 동공이 풀린 눈이 허공을 응시했다. 사내가 약효를 보기도 전에 숨이 끊어질 것인가. 숯불 위에서 끓어오르는 푸른 약물만이 이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홀로 요동치고 있었다. 펄펄 끓어오르는 질그릇을 아이가 맨손으로 덥석 움켜쥐었다. 치익. 젖은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손바닥 살가죽이 하얗게 일어나며 타들어갔다. 끔찍한 고통에 눈앞이 번쩍였으나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릇을 옮기는 아이의 걸음마다 흙바닥 위로 붉은 핏물과 끓는 약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약방 주인이 사내에게 달려들어 비단상이를 양손으로 거칠게 잡아 뜯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창백한 가슴팍이 앙상하게 드러났다. 사내는 이미 의식을 잃어 턱이 굳게 닫혀 있었다. 억지로 입을 벌려 약을 쏟아부어 봤자 기도로 넘어가 숨통만 끊어놓을 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주인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떨렸다. 그때 아이가 고통을 참아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삼키지 못하니 땀구멍으로 넣어야 합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끓는 약물에 거친 무명 수건을 담갔다. 김이 펄펄 나는 수건을 꺼내 짤 새도 없이 사내의 맨가슴과 등에 철썩 덮어버렸다. 의식을 잃었던 사내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단말마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살이 익는 냄새와 약초의 매운 향이 뒤섞여 진동했다. 그것은 치료라기보다 차라리 끔찍한 고문이었다. 이장이 기겁하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저 미친 죽놈이 기어이 나으리를 삶아 죽이는구나. 썩 물러나라. 이장이 약탕기를 엎으려 달려드는 찰나 내내 어쩔 줄 몰라 하던 덩치 큰 하인이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언제 뽑았는지 모를 시퍼런 비수가 들려 있었다. 평범한 하인이라기엔 짐승처럼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놈의 목을 베어 개에게 주겠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그의 눈빛에 섰을 퍼런 살기가 번뜩였다. 아이는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오른 손으로 뜨거운 수건을 사내의 피부에 거칠게 문질렀다. 살껍질이 벗겨질 듯한 마찰열을 통해 약 기운을 강제로 밀어넣는 것이다. 어서 식기 전에 더 부어라. 주인의 독촉에 아이는 다시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약초의 강렬하고 매운 기운이 열린 모공을 타고 독이 퍼진 혈관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차가운 독기운에 잠식당해 시체처럼 차갑던 사내의 피부 위로 뜨거운 약 기운이 충돌했다. 창백했던 가슴팍에 붉은 꽃이 피듯 불길한 열꽃이 피어올랐다. 사내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장터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아이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사내의 가슴 위로 뚝 떨어졌다. 주변의 공기마저 팽팽하게 당겨져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군중은 기적을 바라는 침묵 속에 잠겨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을 지켜볼 뿐이었다. 독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 처방이 실패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사내의 몸이 널빤지 위에서 갓 잡은 화로처럼 격렬하게 펄떡거렸다.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냉기가 쫓겨나듯 온몸에 털구멍이 열리며 식은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처음에는 맑은 물 같던 땀방울이 점차 끈적하고 검푸른 색을 띠며 흘러내렸다. 돗자리를 적시는 땀에서 썩은 버섯과 쇠비린내가 뒤섞인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구경꾼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았다. 독이 빠진다. 계속 주물러야 해. 아이는 물집이 터져 짓무른 손으로 사내의 팔다리를 쉴 새 없이 문질렀다. 고통에 찬 신음이 아이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약방 주인이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 맥을 짚었다. 감은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확신에 찬 눈으로 외쳤다. 맥이 돌아왔다. 독이 빠져나갔어. 그 소리는 천둥처럼 장터를 울렸다. 악취를 정통으로 맡은 이장이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치다 흙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잘게 흔들렸다. 사내의 가슴이 대장간 풀무처럼 크게 들썩이더니 크허헉 하며 막혔던 숨을 토해냈다. 검푸르게 죽어있던 입술에 거짓말처럼 붉은 핏기가 돌며 파란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죽음의 그늘이 걷히고 생명의 온기가 창백한 얼굴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당장이라도 엎드려 통곡하며 주인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만 들썩였다. 긴장이 툭 끊어진 아이가 그제야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덜덜 떨리는 아이의 양손은 화상과 피멍으로 엉망이었다. 약방 주인이 말없이 다가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 사람을 살려낸 어린 의원에 대한 경의였다. 군중 사이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오며 서슬퍼렇던 살기가 걷혔다. 사내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초점을 잃고 흐릿하던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며 허공을 응시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자의 눈빛은 깊고 무거워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시선이 천천히 움직여 흙투성이가 된 아이에게 꽂혔다. 물이 타는 듯하구나. 갈라진 목소리가 장터의 정막을 깼다. 살아난 것이다. 돗자리는 검푸른 독담으로 흥건히 젖어 흉측한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죽음이 빠져나간 흔적이자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예고장이었다. 이제 깨어난 사자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사내가 비틀거리던 몸을 곧게 일으켜 세웠다. 젖은 벗이 무겁게 늘어졌으나 그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태산처럼 거대했다.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사내의 삿갓을 벗겨내고는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었다. 삿갓 아래 감춰졌던 서릿발 같은 눈빛이 드러나는 순간 이장이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금군별장이다 감히 전하의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느냐. 호위무사가 호패를 들어 올리며 벼락같이 호통쳤다. 쨍그랑 생선 장수가 손에 쥐고 있던 시퍼런 칼을 떨어뜨렸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성난 파도처럼 날뛰던 군중이 일제히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죽이라 아우성치던 입들이 공포에 질려 굳게 닫혔다. 장터는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에 쌓였고 오직 스산한 바람소리만 귓가를 때렸다. 진실이 권이라는 옷을 입자 비로소 만인이 엎드려 숭배했다. 임금이 천천히 발을 옮겨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영문을 몰라 덜덜 떨며 임금을 올려다보았다. 임금은 거친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아이의 멍든 손목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탕물에 젖은 자신의 용포 소매를 걷어
아이의 진흙 묻은 얼굴을 투박하게 닦아주었다. 지켜보던 약방 주인이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반면 이장은 공포에 질려 땅에 머리를 쿵쿵 짓지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흙바닥을 적셨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과인이 어리석어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하고 귀만 열었구나. 임금의 시선이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이장의 비굴한 등짝으로 싸늘하게 옮겨갔다. 권력은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젖은 손을 잡아줄 때 완성되는 법이었다. 엎드린 수백의 군중 사이로 홀로 선 아이와 임금만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 무지한 군중과 탐욕스러운 이장에게 과연 어떤 서릿발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것인가. 임금의 불호령이 장터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벼슬아치의 자격은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목숨을 알아보는 안목의 it건을 이장은 그저 권력에 아부하느라 귀한 생명을 짓밟으려 했다. 임금의 서늘한 눈짓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이장의 관복을 거칠게 벗겨냈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그가 짐짝처럼 관하로 질질 끌려가자 숨죽이던 군중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늦은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임금은 즉시 주막 출입을 봉쇄하고 독을 탄 배후를 낱낱이 파헤치라 명했다. 살벌한 명령이 떨어진 후 임금의 시선은 비로소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에는 거친 새끼줄이 파고들었던 붉은 멍 자국이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임금은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끌어 그 상처를 어루만졌다.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의 눈가에 깊은 탄식이 서렸다. 이 붉은 자국은 짐의 부끄러움이자 너의 훈장이다. 임금은 곁을 지킨 약방 주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왕실 의원에 준하는 자격을 약속했다. 이어 아이에게는 절에 보낼 최고급 흰 쌀과 비단을 하사하고 사람 살리는 의술을 끝까지 정진하라 엄명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의연했던 아이의 어깨가 그제야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팽팽하던 긴장이 끊어지며 굵은 눈물방울이 흙먼지 묻은 볼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다. 소승은 그저 배운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임금은 아이가 다시 챙겨든 찌그러진 바구니 안쪽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금화 한 잎을 찔러 넣어 주었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패대기 쳤던 하인들이 정중히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죄했다. 칼을 들고 설쳤던 생선 장수는 얼굴이 벌개져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좌판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정의가 바로 서자 장터의 탁한 공기가 비로소 맑게 정화되었다. 아이는 바구니를 단단히 고쳐매고 작지만 꼿꼿한 등을 보이며 산을 향해 돌아섰다. 임금은 떠나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진정한 보상은 금화가 아니라 짓밟혔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인정이었다. 붉은 줄 자국을 훈장처럼 안고 떠나는 이 아이는 훗날 과연 어떤 의원이 되어 세상을 구할 것인가. 다시 이른 새벽이 밝아왔다. 장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와 왁자지껄한 활기를 띠었다. 생선 장수는 도마를 내리치고 국밥집 솥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사람들은 길게 놓인 구정물통을 볼 때마다 흠칫하며 그날의 서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던 손들이 부끄러움에 슬그머니 옷깃을 여몄다. 그 후로도 아이가 산나물을 팔러 장터에 내려올 때면 약방 주인은 언제나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말없이 아이의 찌그러진 바구니에 가장 귀한 약재를 한 움큼씩 쥐어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흙 묻은 집신을 신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더욱 맑고 깊어져 있었다. 진흙은 빗물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속에 담겼던 아이의 진심은 은은한 약초 향기처럼 장터 곳곳에 배어들었다. 사람의 귀함은 몸에 걸친 비단옷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그가 무엇을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다. 장터 한 구석, 쭈그려 앉은 노인이 지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나직이 소공어렸다.
저 아이가 그 아이라네. 임금을 살린 손이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햇살 아래 아이의 낡은 승복과 약초 바구니가 금빛으로 반짝였다. 찬바람이 불어와 천막을 흔들지만 이제 장터에는 비릿한 독 냄새 대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가득했다. 진흙 묻은 투박한 손이 때로는 황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쥐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전설은 끝났으나 삶은 계속된다. 오늘 당신의 눈에는 진흙 속에 무엇이 보였는지, 가슴에 남는 여운이 있다면 흔적을 남겨주시오.